자, 이번 시간에는 66조 인장 등록하겠습니다. 인장은 도장을 말하죠. 인장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등록한 인장을 중개행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거조문 하나 읽어보고 보충 설명드리죠. 16조 제1항 개공 및 소공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고요. 이 항은 중개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갑시다. 문장의 출발이 개공과 소공은 인장을 등록하세요. 이런 말이 있죠. 개공과 소공은 인장을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된 인장을 중개행에 사용하셔야 되고 변경되면 변경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개공은 주요한 중개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소공도 마찬가지 주요한 중개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개공은 서명 날인하셔야 되고 중개행위한 소공이 있으면 그자도 함께 서명 날인합니다. 자필 서명하고 날인은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이때 찍을 도장을 미리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등록된 인장을 찍으셔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 도장이나 찍는 게 아니고 그 찍을 도장을 미리 등록을 하시고 그걸로 찍으셔야 돼요. 막도장으로 아무거나 찍는 거 아닙니다. 사인되는 거 아니에요. 인장을 등록하시고 중개행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개공과 소공은 주요한 중개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인장 등록 의무가 있지만 보조원은요. 보조만 하거든요. 서명 날인의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겠죠. 그래서 보조원을 빼고 개공과 소공은 인장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어디에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시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는 그 등록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2번 1번 인장 등록의 시기가 나옵니다. 시기는 언제까지라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언제까지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인장인가? 거기 이제 2번 가니까 등록할 인장이 나옵니다. 먼저 법인이 나옵니다. 법인은요 무슨 인장이에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된 그렇습니다. 법인의 인장입니다. 말장난 주의하세요. 법인 자체의 인장을 말하는 겁니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된 법인 자체 인장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자 개인 인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된 법인 인장을 등록하십니다. 자, 그리고 개인인 개공과 소공은요 무슨 인장을 등록한대요? 그렇습니다. 무슨 인장이에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돼요. 뭐만 나타나면 돼요? 성명. 이렇게 말하죠.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됩니다. 성명이 나타난 인장 앞으로 줄여서 성나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네?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돼. 옛날에는 참고로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신고된 인장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신고된 인장을 옛날에는 등록했지만 지금은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과도한 규제다 이런 비판받아요. 왜요? 저희들 인감도장 어떻게 관리하세요? 매우 소중하게 집안에 서랍장 5단 깊숙한 곳에 보관합니다. 금고에 보관했다가 중요한 일 있을 때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데 옛날에는요 그 인감도장을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으로 등록하고 이거 갖고 찍었어야 됐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과도한 규제다 이런 비판을 받아서 지금은 인감도장 아니어도 됩니다. 뭐만 나타나면 돼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돼요. 도장집 가서 도장 새로 하나 파세요. 성명만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하시는 겁니다. 사이즈에 관한 이야기도 정해져 있어요.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은 분사무소를 들 수가 있죠. 법인은 분사무소를 들 수가 있어요. 법인도 분사무소에서 중개인계가 이루어집니다. 분사무소도 인장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거 아니에요. 확인설명서 작성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도장 찍어야 됩니다. 분사무소도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선택 가능합니다. 모순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된 법인 인장을 그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슨 인장을 등록할 수 있냐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은 누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흔히 말하는 사용인감을 등록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주된 중개사무소가 강남에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 예를 들어 말입니다. 전국에 분사무소를 30개를 뒀다고 해봅시다. 서귀포에 분사무소가 있고 울릉도에도 분사무소가 있고 강원도 인제군에도 분사무소가 있고 또 어딘가요? 영덕에도 분사무소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분사무소에서도 그렇습니다. 중개행위가 이루어지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법인 인장을 주된 중개사무소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업무하는데 애로사항 많겠죠. 업무하는데 애로사항 많다니까요. 도장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도장 팔자 기구하기 짝이 없이 너무 바빠요. 현실적으로 업무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에는 이거 말고 따로 사용인감을 하나 등록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찍으면 되겠다. 그러겠죠? 자, 그래서 분사무소는 그 법인 인장을 직접 등록할 수도 있지만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흔히 말하는 사용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장 등록 알아봤습니다. 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겠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은 어떠 할까요? 그때 아까 제가 분자가 붙기만 하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 전부 다 본사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서 처리한다 그랬죠? 인장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인장을 등록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장 등록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거기 보시면 3번 인장 등록 방법에 이런 말이 써졌어요. 법인은 개공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고 개인과 소공의 인장 등록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조금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졌지만 법인도요 인장 등록 신고서를 내는 거예요. 법인도 내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것이 146페이지 보시면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인장 등록 신고서, 개공과 소공의 인장 등록 신고서,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라고 있죠. 제목이 개인은 개공의 인장 등록 신고서가 아니에요. 모든 개공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종별에도 개공의 종별에도 법인 또 공인중개사 또 부칙육주의양의 개공 이렇게 종별에 따라 구분하도록 돼 있죠. 법인도 이걸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출로 가름한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참고로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옛날에는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법인 인장을 등록하고 옛날에 개인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된 인장을 등록을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특별히 정해진 게 없었어요. 지금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감증명서를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한다. 원래 이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찌 됐나요? 그러다가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개인은 이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된 인장을 등록할 의무를 없애버렸어요. 성명에 나타난 인장만 등록하면 되거든요. 도장집 가서요, 새로 도장 하나 파시면 돼요. 그 인감 도장 말고 도장 하나 파가지고 그거를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으로 등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게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이제 법조문도 바뀝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법인과 개인 모두 다 제출로 가름한다라고 했는데 개인은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만 남았냐면 법인에 대해서만 남았어요. 개인은 이제 인감증명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법인에 대해서는 제출로 가름한다라고 이제 조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또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인장등록 신고서가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들었지만 이 부분을 표현을 좀 손보지 않고 그대로 내비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문을 잘못 이해하시면 아, 법인은 이것만 내면 되는가 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는 법인도 개인도 소공도 인장등록 신고서 별지 11호 이서식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과 소공은 특별히 첨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법인은 뭐를 첨부해야 돼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문에는 이 말이 살아있으니까 시험 문제는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다. 이 말이 지금도 조문에 살아있으니까 이게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 조문은 그렇게 됐지만 그것만 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인장등록 신고서를 내는 거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장이 바뀌면 변경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변경 등록 며칠 이내? 7일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외우실 때는 변7이라고 합시다. 변경 등록 며칠 이내? 7일 이내 변경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변경 등록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등록인장의 사용으로 갑니다. 147쪽으로 갑니다. 147쪽 등록인장의 사용입니다.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그 등록인장으로 찍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위반시 제재를 볼까요? 위반시 제재. 위반하면 제재가 있겠죠. 개공이 위반하면 업무정지라는 제재를 받고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라는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받지만 등록인장으로 안 찍었다라고 해서 거래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등록인장으로 안 찍었다 그래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개공은 무슨 정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라는 처분을 받는 겁니다. 인장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149쪽 게시의무로 갑니다. 게시의무는 간단합니다. 예.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게시할 사항이 몇 가지인가? 4가지. 4가지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시면 됩니다. 그 4가지가 동물 2번에 있죠. 앞으로 걔네들을 등수보자 이렇게 저는 부를 거예요. 등수보자. 몇 등 났는가? 등수보자. 모의고사 몇 등 났는가? 등수 한번 봅시다. 네? 등수보자라고 외웁니다. 등록증 원본, 본사무소는 설치 신고 필증 원본입니다. 또요, 중개보수 실비 열매 한도표, 보증설정 증명서면 자격증 원본입니다.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원본, 4번 아닙니다. 원본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공의 자격증도 게시무가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돼요. 그 소공이 고용인은 소공이든 법인의 사원임원이 소공이든 소공과 자격증도 원본을 게시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들어가면 보통은 액자가 4개는 최소한 걸려 있어야 돼요. 액자, 첫 번째 액자 등록증, 자격증, 중개보수 실비율 한도표, 보증설정 증명서면. 이거 외에 다른 걸 추가로 게시한 됩니다. 예를 들어 협회 회원 등록증이다. 이런 거 걸어놓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게시해야 되는 것들을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원본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소공의 자격증도 게시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돼요. 게시무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는 중기업 2로 넘어갑니다. 중기업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160쪽 명칭 그리고 표시광고, 명칭과 표시광고, 대여금지 등 있네요.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간단하고 몇 줄 안 됩니다만 시험에는 꽤 자주 나와요. 내용은 몇 줄 안 됩니다만 시험에 꽤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 효율이 엄청 높아요. 한 2줄밖에 안 되는데도 턱턱 한 문제씩 나오니까. 자, 먼저 18조 명칭으로 갑니다. 역시 근거되는 조문을 읽어봅니다. 제1항 개공은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사무소 명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소 명칭은 점쟁이한테 가서 장명소 가서 멋들어진 사무소 명칭을 지어왔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좋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자가 있어요. 개공은 무슨 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자를 반드시 써야 돼요. 예?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1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문자를 써야 됩니다. 섞어도 상관없어요. 섞어도 상관없습니다. 들어갈 문자만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부동산 중개 사무소 괜찮아요. 또는 코리아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연결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죽도 밥도 아니게 섞으면 안 돼요. 뭐라고? 예를 들어서 현대 부동산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는 현대 부동산 사무소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 들어가려면 요 표현 또는 요 표현이 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부칙 6조 2항의 개공은 증이 없잖아요. 따라서 요런 문자는 쓰면 돼야 안 돼요? 쓸 수가 없죠. 증이 없으니까. 부칙 6조 2항의 개공이 사무소 명칭에다가 요런 문자를 쓰면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이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나온 김에 같이 세트로 갑니다. 그렇다면 개공이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예요. 아닌 자는 요런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자, 특히 아닌 자가 쓰면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래서 가짜한테 중개를 누려서 엄청난 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아닌 자가 이런 문자 또는 유사명칭을 썼으면 내비둔다 강력한 형사처벌이다. 형사처벌입니다. 몇 년짜리?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강력한 형사처벌로 통지한다 그 말입니다.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명칭에 관한 사무소 명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명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길이에 관한 제한 같은 건 없어요. 그러나 꼭 들어가야 될 문자는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18조 3항은 성격이 전혀 다른 의무예요. 이번에는 광고물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입니다. 5개 광고물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예요. 자, 그러면 이건 성격이 다른 의무니까 5개 광고물을 설치한답니다.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같은 5개 광고물에는 반드시 누구의 개공의 성명이 표시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명을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형 간판이 있습니다. 사무소 간판에다가요 5개 광고물에다가 성명을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누굴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당신의 이름. 부칙 6조 2항의 개공이다. 당신의 이름을 표기하셔야 돼요. 법인은 누굴까요? 대표자 성명을 표기하시면 되겠죠. 시험에는 주로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대표자일까요? 책임자일까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셔야 돼요. 사이즈에 대해서는요, 전체의 몇 분의 몇 이상이 된다 이런 말은 없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성명을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다. 개공의 성명을 표기됩니다. 이 성명 표기 의무를 위반하시면 이때도 제재가 있습니다. 먼저 100만 원이야 과태료예요. 자, 그런데 묶어서 갑니다. 묶어서. 그런데 보니까 법을 위반했어요. 누가 위반했냐? 개공이 사무소에 이런 문자를 쓰지 아니한 간판을 내걸었다 그 말입니다. 또는 부칙 6조 2항의 개공이 건방지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집어넣어서 사무소 명칭을 만들어서 간판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개공이 아닌 자가 이런 문자를 집어넣어서 간판을 걸어놨어요. 또는 5개 광고물에 성명이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거짓 성명을 표기했어요. 지금 우리 법이 요구하고 있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를 만족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위법한 간판에 대해서는 그저 바라본다 철거명령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보세요. 간판을 철거하세요.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의 규정에 위반해서 지금 간판이 서져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철거 명령할 수 있어요. 떼세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청이 대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청이 대집행합니다. 자,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간판을 떼야 되니까 인건비 발생합니다. 또 크레인카고 와서 떼야 되고 이 비용은 당연히 대집행법에 의하면 그 의무자가 부담하는 거죠. 어쨌든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의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62쪽 철거명령 및 대집행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163쪽에는 표시광고입니다. 다 시험에 각각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건 또 성격이 달라요. 거기 보면 18조에 입니다. 표시광고도 조문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될 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를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명시해야 됩니다. 또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광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합니다. 표시광고 합니다. 이때 표시광고 할 때요 반드시 명시할 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네? 막 허위 매물 올리면서 이제 자기 이름 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물건에 관한 표시광고 할 때는요 4가지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되고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밑에 표시광고 할 때 명시할 사항 명자가 들어가니까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렇게 4가지입니다.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어서 2항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광고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개공이 아닌 자가 보존하는 자가 소공하는 자가요. 또 막 일반인께서요. 인터넷상에다가 막 매물 광고해서 고객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중개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해요. 이런 걸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따라서 아예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광고 자체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네이버에다가 이 표시광고 하려면은요, 업자 있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닌 자는 표시광고 자체 이제 금지하고 있어요. 못합니다. 아닌 자 시리즈가 또 나오죠. 아닌 자가 하면 내비둔다 형사처벌이다. 형사처벌 몇 년짜리라고요? 1년에 1천짜리입니다. 거기 이론 돋보기 표시광고 공정에 관한 법률은 읽든지 말든지 안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따 우리 시험을 공부로 하니까 우리 시험에는 우리 시험 좀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대여금지로 갑니다. 대여금지로 갑니다. 19조 이것도 조문만 읽어보면 될 거예요. 이것도 조문만 읽어보면 될 겁니다. 자, 한번 봅니다. 19조 개공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유사편을 어디서 봤어요? 자격증 편에서 봤어요. 자격증에서는 조문에 이렇게 돼 있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시면 안 되고 누구든지 자격증을 양수대받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등록이니까 문장의 출발이
계공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계공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뿐만 아니라 상호라는 말이 추가되어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되시면 안 되고 누구든지 등록증을 양수되어 받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당연히 등록증 양도되어는 등록을 취소하는 거겠죠. 그리고 형사처벌은 1년에 1천짜리입니다. 1년에 1천짜리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격증 양도되어하고 논리체계는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65쪽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이전 신고입니다. 20조에 나와 있네요. 자, 20조 제1항입니다. 사무소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 사실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신고청장,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6쪽, 167쪽까지의 이전 절차를 쭉 기술해 놨어요.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조금 세분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무소 편에서 같이 공부하기인 게 일반적인데 우리 책에서는 분리하네요. 사무소 편 공부할 때 사무소 설치 일반 원칙, 그리고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그리고 공동사무소, 분사무소 공부했죠. 이어서 사무소 편 마지막 내용으로서 사무소 이전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사무소 이전할 수 있죠. 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봅시다. 공인중개사인 개공갑이라는 자가 있어요. 크게 등록관청 안에서 안으로 이전할 수도 있지만 달리하여 이전할 수도 있어요. 안에서 안으로 이전, 밖으로 이전, 분사무소 이전 세 가지로 나눠볼 겁니다. 먼저 달리한 이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갑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자가 강남구를 떠나서 강남구는 싫어. 어디로 갈까? 좀 한적한 데 가서 해야 되겠다. 강원도로 간답니다. 강원도 어디로 갈까요? 인제로 들어간답니다. 자, 사무소 이전은 사후 절차입니다. 이전하시고 싶으면은요, 방 빼서 인제로, 강남에서 인제로 옮기세요. 네?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예요. 이전하시고 나서 신고만 하시면 돼요. 이전하고 나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며칠이나 하면 되니 10일 이내 하시면 돼요. 2자 뒤집으면 10자 뒤집은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10일 이내 하시면 돼요. 응? 누구한테 하시면 돼요? 등록관청한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경우처럼 등록관청을 달리한 이전은요, 이전 전, 이전 후 이렇게 두 개 구별할 수 있겠죠? 누구한테 하시냐면 이전 후. 이전 후 등록관청한테 이전 신고하시면 돼요. 이전 후. 이전하고 나서 누구한테 해라? 결국 인재군수한테 해라 그 말입니다. 이때 첨부되는 서류는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등록증하고 그렇습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면을 첨부하시는 거예요. 등록증 첨부 이전 신고한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원래 자기 등록 첨부해서 이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께서는 뭐야 원래 우리 동네에서 업을 하던 자가 아니야. 너 어디서 왔니? 강남에서 왔대요. 지금 인재군수는 갑에 대한 서류가 전혀 없어요. 예? 원래 내가 관할하던 애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등록관청에게 서류 송부 요청합니다. 강남구청장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 동네에서 중개업을 하던 자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왔어요. 그러니 그 자에 대해서 관리하던 서류 몽땅 보내주세요. 서류 송부 요청을 합니다. 그럼 강남구청장은 서류 보내줍니다. 꼴도 보기 싫어. 내 품을 떠나서 딴 데로 도망갔구나. 지체 없이 송부를 해요.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뭐요? 관리하고 있던 거 모두 다 앞으로 대신 처라고 외울 거예요. 나 대신 네가 처벌해라. 대는 대장을 지금 연상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던 등록대장 보내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등록 신청했을 때 제출했었던 여러 가지 서류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서류입니다. 최근 1년간. 그리고 절차가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인 서류도 송부하세요. 지금 강남에서 사고치고 얘가 인제로 도망갔어. 강남에서 그자에 대한 등록 취소하려고 청문 진행 중이야. 그런데 잽싸게 도망갔어. 그럼 지금까지 진행된 청문 관련 서류도 보내라 그 말입니다. 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그리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면
진행 중인 서류도 송부를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류까지 송부 받았습니다. 봅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봅시다. 지금 얘가 사고치고 도망갔다. 그제야 된 행정처분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누가 하는 게 나을까요? 이전 전 등록관청이 해야 될까요? 서류까지 송부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하는 게 나을까요? 이전 후.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은 설사 여기서 사고 쳤어도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하는 겁니다. 자, 서류까지 송부받았고 별 흠이 없으면 인재군수는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기억하세요. 뭐 한다고요? 원칙은 뭐요?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강남구청장이 발행하는 등록증 첨부해서 신고해버렸어요. 이제 인재 소부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강남구청장이 발행한 등록증 걸어놓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죠? 인재군수가 발행하는 등록증을 재교부하도록 돼 있다. 여기까지 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다시 이전 신고 자체는 며칠 이내 하지만 10일 이내 하셔야 돼요. 10일 이내. 그런데 뭐죠? 처리기간은 며칠이다? 신고 자체는 10일 이내 하지만 신고서가 들어가면 서류 송부 요청하고 송부받고 적합 여부를 확인해서 등록증이 재교부가 되는데 여기까지 처리기간은 7일이에요. 7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안에서 안으로 이전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논현동에서 그렇습니다. 대치동으로 이전한답니다. 기본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전하세요. 신고하면 돼요. 10일 이내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전 전후가 똑같아요. 그냥 등록관청 강남구청장에게 이전 신고할 때 첨부된 서류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 발생한다 안 한다?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죠. 전부 다 이전 전도 이전 후도 다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강남구청장이 이전 전후 등록관청 똑같습니다. 하나 더. 이 경우는 말입니다. 등록관청이 바뀌지가 않아요. 등록관청이 그대로라고요. 그대로. 강남구청장입니다. 주소지만 논현동에서 대치동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때는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시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말이 나오면 반드시 앞에 확인하세요. 이 말은 아무데나 막 쓴다. 안에서 안으로 이전했을 때만 쓴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했을 때는 재교부할 수도 있고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말장난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줘놓고 뭐라고 붙여봐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이때는 등록증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네? 이 말은 안에서 안으로 이전했을 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분사무소가 이전할 수 있어요. 주된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있나요? 노원구에 있어요. 서울시 노원구에. 분사무소가 어디에 있나요? 구리시에 있네요. 그 분사무소를 강릉으로 이전한답니다. 똑같아요. 이전하세요. 신고만 하면 돼요. 10일 이내 하시면 돼요. 다만 분자가 붙었습니다. 이전 신고 누구한테 한다? 이전 전 아닙니다. 이전 후 아닙니다. 누구한테?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은 노원구청장의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원구청장께서는 검토해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재교부하거나 변경사항을 기재해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신고 자체가 주사무소로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분사무소가 없어졌는데 구리시장은 모르고 있어. 이전했는데 강릉시장은 모르고 있어. 둘 다 모두한테. 이전 전 및 이전 후 둘 다 모두입니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소지 신고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실 것. 그렇게 이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의 이전은요,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모든 서류는 얘가 가지고 있어요. 본사에서. 따라서 구리시에서 강릉시로, 삼척시로, 또 울진으로, 영덕으로, 포항으로, 거제로 아무리 이전해도 서류를 주고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이전도 꽤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꽤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전 신고까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70쪽 휴폐업 신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